여러분은 해외에 나가 지하철 탑승 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동 카페인 제작진은 해외에서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할 때 속도가 빨라 탑승 타이밍이 안 맞을까봐 조심스럽게 집중하며 탄 적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갔을 때 왜 이런 속도 차이를 느끼게 됐는지 오늘의 사연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여기 한국의 대중교통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차 서울에 방문했다가 에스컬레이터 속도에 실망하며 실태를 폭로하려고 나온 여기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사회적인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엘레나라고 합니다. 평소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라고 하면 가보고 싶은 나라, 설레게 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굉장히 실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14살짜리 조카인 잭이 있는데 저도 결혼을 안 하고 가족 중엔 첫 조카라 유난히 사랑을 많이 줬던 아이고 너무 기특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 무엇이든 선물해주고 싶었죠. 잭은 영국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소니와 K-팝 그룹 중 블랙핑크의 광팬이라 제가 선물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한국에서 블랙핑크 굿즈를 구해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어느덧 청소년이 된 잭은 메타이드 영국 스카우트 연맹의 소속 대원이 되며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국인 한국에 꼭 가겠다고 하였어요. 저와 언니는 조카가 어느 정도 컸다고는 하나 보호자 없이 해외 행사에 보내는 건 처음이라 걱정이 되어 선뜻 허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잼버리에 참가하려면 개인적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카우트 행사이고 4년에 한 번만 개최돼 이 기회를 놓치면 연령 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뿐이라 더욱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결국 잭의 잼버리 참가를 허락했고 캠프 참석을 위한 신청서 제출을 참가하기 1년 전에 했었죠. 하지만 부모들은 기상 조건을 예측할 수 없으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전에 열렸던 다른 잼버리가 강원도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동해 그리고 설악산이 있는 곳에서 개최됐을 땐 아주 성공적이었어서 그 사례를 보며 믿음을 갖고 신청한 것고 있었어요. 대원들이 잼버리 참가에 필요한 비용은 약 3,500파운드, 한화로 582만 원씩 필요했고 대부분 직접 벌인 모금 행사로 비용을 마련해야 했어요. 언니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잭은 새만금 잼버리에 꼭 참가하고 싶다고 얼마나 열심히인지 옆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였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잭은 참가를 앞두고 학교와 동네에서 핀이나 쿠키를 만들어 파는 모금 행사를 벌이기도 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1년 동안 슈퍼마켓에 가서 고객이 제품을 가방에 넣는 것을 도우며 모금을 마련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빵을 구워 판매하기도 했어요. 잭이 새만금 스카우트에 참가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는지는 제가 옆에서 봐서 잘 알았죠. 드디어 잭이 기다리던 잼버리 참가일이 되었고 언니는 잭을 공항까지 마중가며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나섰어요. 저는 조카가 간다고 하니 당연히 잼버리 현장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영국이 가장 많은 청소년을 파견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그런데 잭이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현장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는 제보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폭염 중이었던 한국의 잼버리 행사장은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4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로 상향한 상태였고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도 수차례 스마트폰 경보로 야외 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다고 하였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그늘 하나 없이 땡볕에서 행사를 진행하다니 영국 스카우트 부모들은 주최 측을 크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저도 잼버리와 관련해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현장 상황을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수천 명이 사용한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되지 않았고 모기가 들끓었으며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가 현장 상황에 계속 우려를 제기해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고 주최 측의 실망감을 느끼며 조기 철수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조기 퇴소 후 대원들에게 서울 프로그램 참여에 초점을 맞춰 관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해주었죠. 다행히 잭은 큰 부상 없이 한국에서의 서울 프로그램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잭에게 물어보니 폭염 속에 고생한 것만 아니면 한국에 대한 모든 기억은 좋았다고,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따로 꼭 가보고 싶다고 하였죠. 우리 가족들은 잭이 괜찮다고 하니 다행이다 여겼지만 1인당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들여 간 곳에서 주최 측의 미흡한 준비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상황에 대해 실망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BBC에서 잼버리에 대한 기사를 쓰고 난 후 우리 국장님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실망도 큰 것이라며 이 흐름을 타 한국에 대해 취재를 하고 오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마침 런던 부동산 개발회사 에센셜 리빙이 주관한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의 지하철 10개 중 접근성, 수속력, 가격 가치에서 한국의 지하철이 전 세계 순위 1위에 선정됐다고 하니 한국에 취재하러 다녀오라는 거였죠. 며칠 전에 조카가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오니 한국을 직접 취재 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니까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니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누르고 프로페셔널하게 취재하자라고 다짐하고 떠나게 되었죠. 잭에게 취재차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니 잭이 가장 기뻐했어요. 지하철에 대해 취재를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잭은 서울의 지하철은 정말 미래도시 같고 유럽의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이라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데 한번 갔다 왔다고 으스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게 되면 경복궁을 가야 하고 치킨을 꼭 먹어야 한다고 본인이 좋았던 곳들에 대해 계속 말해주었죠. 한국은 지하철뿐 아니라 공항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 방문 전이라 그 말은 믿을 수 없었죠. 우리 취재팀은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하려는데 비행기가 지연돼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졌죠. 길어지는 대기 시간 때문인지 취재팀 직원 중 다니엘이 계속 어딘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촬영 장비를 두고 온 줄 알고 어딜 찾느냐고 물었더니 흡연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공항에서 흡연실을 찾은 적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함께 위치를 찾아주려 노력하였죠. 수소문 끝에 공항 직원에게 흡연실을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안 검색 전에는 흡연실이 몇 군데 있지만 보안 검색 후에는 흡연실이 없다는 것이었죠. 지연되는 비행으로 지친 다니엘은 결국 포기하고 사탕으로 마음을 달래며 탑승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드로 공항을 경유하는 탑승객들에게는 여간 힘든 고통의 시간이 아닐까 새삼 느꼈어요. 출발 시간 지연과 흡연실의 부재로 순탄치 않은 취재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며 비행기를 탄 후 한숨 자고 일어나니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모두 경악하고 말았어요. 제 직업이 기자라 여러 나라의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다른 어떤 공항보다 쾌적하고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미 세계적인 공항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대에 넘어섰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그 어떤 기다림 없이 짐을 빠르게 찾아 입국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는데 인천국제공항처럼 동선이나 보안, 여객, 휴게시설, 쇼핑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항은 드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속도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영국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는 있지만 허울뿐이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빠르진 않았죠. 근데 공항에서 취재팀이 핸드폰을 켜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와이파이에 모두들 감탄했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도 취재 후 바로 기사를 써야 해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한국의 와이파이를 접하자마자 완전 신세계였죠. 한국에 다녀온 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빠르게 돌아가는 인터넷 속도와 행정 서비스라고 하더니 격하게 공감되었어요.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취재를 하러 지하철을 타러 갔죠. 저는 이전에 일본을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어 일본은 한국보다 선진국이라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본보다 좋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지하철로 내려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속도가 느려 너무 답답함을 느꼈어요. 한국이 뭐든 빠르다고 하더니 지하철은 역시 일본을 못 따라가는구나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무엇보다 빠름을 강조하는데 유난히 느린 에스컬레이터 속도에 비용 절감을 하려는 이유로 저러나 생각이 들었죠. 궁금한 마음에 역사에 내려가 직원분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며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직원분은 에스컬레이터 관련 안전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와 부품은 중국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값싼 중국산 제품을 유통하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죠. 특히 중국산 에스컬레이터는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이 제대로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속도에 있다고 했어요.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느껴진다고 하죠. 한국은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의 평균 속도는 분속 30m 초속 0.5m로 유지되고 최대 허용 속도는 분속 40m 초속 0.66m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1호선처럼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길이가 길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낮춰 운영한다고 하였어요. 런던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분속 45m 한국보다 약 1.5배나 빠른 수준이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 싱가포르도 같은 속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홍콩의 중심지에 있는 센트럴역, 홍콩역에 있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다른 외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출퇴근 시간의 번잡함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것을 추구하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느린 이유는 노약자나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안전사고가 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죠. 사실 분당 25m와 30m의 속도 변화는 20에서 50대의 세대에선 운동신경이 최적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반응 속도가 느린 노인에게는 분당 5m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죠. 1분의 단 5m 차이로 노약자들의 사고율을 줄이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 속도가 빨라지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을 필요가 많이 없는데 한국은 한쪽에선 걷게 되면서 사고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냐고 반문을 하였죠. 그러자 직원분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처음부터 수송량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한 것인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속도가 빨라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존재 의미가 없지 않냐고 대답하였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국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에스컬레이터의 취재를 하면서 한국인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편리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영국에서도 속도를 낮추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 잠깐의 실수로 발목이 삐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릴 때 속도에 맞춰 타느라 굉장히 애를 쓰며 어렵게 탔던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아직 젊어 잠깐이었지만 이런 속도가 일상인 노인층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모든 이용자들을 고려하며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배려심과 문화적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현대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었죠. 우리는 교통카드를 구매 후 충전을 해 지하철을 타야만 했어요. 스태프들과 함께 한국의 편리한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제 경험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처음에 카드 충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바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전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한국인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금방 충전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분이 저에게 필요하면 다시 오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작은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려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나왔는데 실수로 지갑을 거기에 두고 나왔었죠.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건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편의점 직원이 뛰어나와서 저의 지갑을 가져가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상적인 배려와 관용의 표현임을 깨달았죠. 편의점 직원은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서 지갑을 가져가라고 알려주었고,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따라갈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행동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교통카드 충전 시스템은 정말 편리하고 간편했죠. 한 번 충전하면 어디서나 그 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고,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한 번의 태그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더욱이 한국의 대부분의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편의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데 새로운 장소에 도착했을 때도 쉽게 충전하여 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또한 카드 충전 시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에스컬레이터 취재를 마치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자마자 우리 스태프들은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에 틈없이 모두 투명문으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놀라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스크린 도어라는 기술은 제가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에 내려가 보면 플랫폼과 선로를 완전히 가리는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요. 이 도어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는 열리지 않고 열차가 정차하고 문이 열릴 때만 열리더라고요. 이러한 스크린 도어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안전시설이 한국의 지하철에 도입되어 있어서 정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구축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였죠. 영국인 기자로서 한국의 지하철을 취재하러 갔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지하철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경험하고 싶었지만 제 기대는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에 더 가까웠어요. 이전에 일본도 취재차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일본은 지하철 시스템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되어 왔고, 그들의 기술력과 편의성에 대한 평판이 높고 직접 경험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며 제 기대와는 다른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의 지하철 노선은 복잡하고 혼잡한 데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또한 스크린 도어의 설치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일본에서는 이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카드 충전이 현금으로만 가능한 점도 일본의 지하철이 한국과 비교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점이었죠.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쯤 열차 칸 안엔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유독 색이 다른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희는 좌석을 보고 기분이 좋아 그곳에 다가가 앉게 되었어요. 이 좌석은 다른 자리와는 색깔이 표시되어 있었고 별 생각 없이 앉게 되었죠. 그런데 주변의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져 무언가 잘못됐다 느낀 후 좌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 좌석은 알고 보니 임산부 및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러한 시민의식에 깊이 감탄하게 되었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방금 그 자리에 앉아보니 무언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까지 느껴지는 세심한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우리 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아주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빠른 와이파이는 그 편의성을 한 단계 높여주는 듯 보였어요. 기자로서 이렇게 편리한 환경에서 어떤 곳이든지 기사를 작성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설레기까지 하였죠. 우리 팀 직원들도 빠른 와이파이에 감탄하였고 우리가 기록하는 모든 자료들을 빠르게 교환하고 이동시킬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기자를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빠르게 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늦은 저녁에 취재 일정을 마쳤어요. 다른 스태프들은 휴식을 위해 호텔로 돌아가고 저는 제게 선물을 사기 위해 블랙핑크 굿즈가 어디에서 파는지 검색하게 되었죠. 미친 와이파이 속도로 빠르게 장소를 찾을 수 있었고 날이 많이 어두워졌지만 호텔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 막간을 이용해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밤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홍대거리에 도착하고 나니 제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죠. 홍대거리는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가득했어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밝은 조명과 다채로운 광고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블랙핑크 굿즈가 파는 상점으로 갈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굿즈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어요. 굿즈를 구매하는 곳에서 제기 마음에 들어할 만한 블랙핑크 굿즈를 찾는데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친절한지 제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수호신처럼 도와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블랙핑크의 굿즈를 사서 조카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지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네요. 잭이 하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니 올여름에 언니와 잭과 함께 한국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에요. 저도 이번에는 취재차 온 것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모두 돌아보진 못했어요. 곧 언니와 조카와 함께하는 특별한 한국 여행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름이라 작년의 잼버리 때처럼 많이 더울 거라는 게 걱정이에요. 여름에는 언니와 잭을 데리고 어디로 관광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잼버리로 속상했던 영국 가족이었지만 다행히 한국의 진짜 매력에 빠져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오겠다고 하네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 여행 다니는 게 걱정이라 여러분들이 괜찮은 곳들을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